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 챕터 1 자료 수집 방법. 이 자료 수집 방법은 그래도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차 자료죠. 2차 자료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2차 자료는 다는 게 뭐죠? 기존 자료입니다. 기존의 자료 1차는 직접. 그래서 1번 자료의 결측값을 추적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1차 자료의 특징입니다. 먼 것은 일단 1번이죠. 자료를 직접 쓰지 않아도 된다. 맞죠? 기존 데이터 수정 편집 가능.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 특징이죠. 2차 자료. 답은 1번. 2번 2차 자료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차 자료의 이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 맞죠? 2번 2차 자료는 조사의 목적의 적합성, 자료의 정확성, 일치성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일 확률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일단은 3번이 틀린 거죠. 2차 자료는 경우에 따라 당면한 조사 문제를 평가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다음은 3번. 3번 2차 자료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료 수집에 걸린 시간, 노력 줄일 수 있다. 맞죠? 2차 자료는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또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틀리죠.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3번 다른 방법에 수집된 자료를 보충, 타당성을 점토하기 위해 사용한다. 4번 연구자가 원하는 개념을 마음대로 측정할 수 없으므로 척도의 타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중 2차 자료가 아닌 것은 각종 통계 맞죠? 연구자가 직접 응답자에게 질문해서 얻은 자료. 당연히 직접은 1차겠죠. 1차. 답은 2번. 5번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 뭐죠? 현지조사 직접, 패널 직접, 대인 면접 직접. 당연히 문헌조사가 2차 자료의 특징, 대표적인 조사죠. 3번. 26번 2차 문헌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당연히 샘플링의 편향성을 주의해야 되겠죠. 2차 자료 기존의 자료니까. 반응성의 문제다. 기존의 2차 자료는 당연히 기존의 자료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반응성이죠. 2번 자료 간 일관성 부재, 정보의 한계. 맞죠? 답은 2번. 7번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비반응성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의 반응성이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맞죠? 대면접 설문, 방문 조사원에 의해 보충적인 자료가 수집될 수 있다. 맞죠? 우편,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하죠? 4번 실험 자료 수집,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는 종속 변수의 특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입하기 전에도 가능하다. 그죠? 4번. 8번 조사자와 응답자의 친숙한 분위기 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이죠. 않은 자료 수집은 면접, 1대1 면접 생각하면 되죠. 신체 면접 똑같습니다. 집단으로도 면접하는 거죠. 맞죠. 근데 집단 조사는 아니다. 보통 집단 조사는 학교나 우리가 단체 등에서 설문지를 일괄 배부화해서 작성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숙한 분위기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 집단조사. 9번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 면접조사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편조사 응답률이 가장 높다. 맞죠. 대인 면접조사에서 추가 질문을 하기가 쉽죠. 3번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는 자기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이다. 자료기입식은 전화는 안 된다. 우리가 전화기에서 손이 나오지 않는다. 안 된다. 4번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대면 면접 조사가 가장 적절하다. 맞죠? 10번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은 면접이겠죠. 면접 3번. 11번 질문지법에서 자유응답형입니다. 자유응답형 질문 문항의 장점입니다. 아닌 것은 탐색조사에 유리하죠. 자유질문. 자유응답이다 보니 조사 비용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지 않겠죠. 높아지죠. 자유응답은 질적 연구 유리 맞죠. 응답 범주가 넓은 경우에 유리 맞습니다. 답은 2번. 12번 자료 수집 방법 틀린 것은 민감한 질문은 우편조사가 유리하죠. 복합적인 질문은 면접조사가 유리하다. 맞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전화조사가 유리하다. 당연히 아니죠. 3번 익명성이 요구되는 질문은 우편조사 유리. 답은 3번. 13번 질문지의 형식 중 간접 질문입니다. 간접 질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수사법 간접, 오류선택법 간접, 컨틴전시법 이게 우리가 간접이 아닙니다. 이거는 토의완성법 간접. 그래서 우리가 컨틴전시법을 아니라고 한다. 컨틴전시법은 응답에 따라 다음 질문으로 건너뛰거나 이동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뛰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질문의 응답 조건에 따라 후속 질문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 질문하고 상관없다. 답은 3번. 14번 다음 중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기 적합하지 못한 것은 1번 응답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 면접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경우 맞죠? 2번 응답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응답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쓰죠. 3번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 조성과 같은 깊이 있는 내용 다루고자 할 때 당연히 개방형. 4번 숙련된 전문 면접자보다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이건 아니죠. 답은 4번. 15번 개방형 질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방형 질문 응답자들의 모든 가능한 의견을 얻어낼 수 있다. 맞죠? 탐색조사를 하려는 경우 특히 유형 탐색조사. 3번 응답 내용의 분류가 어려워 자료의 많은 부분이 분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그렇죠? 개방형의 또 단점이기도 하죠. 4번 질문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극단적인 결론이 얻어진다. 질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중립적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내용이 조금 더 멀리 나오는 거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답은 4번. 16번 개방형 질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료 처리를 위한 코딩이 쉽다. 당연히 개방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특징이죠. 개방형. 폐쇄형이 쉽다. 2번 예기치 않은 응답을 발견할 수 있다. 자세하고 풍부한 응답 맞죠? 탐색조사 유리 맞죠? 답은 1번. 17번 설문지에서 폐쇄형 질문과 비교한 개방형 질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개방형 질문은 자료 처리가 더 용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코딩이 어렵다. 2번 개방형 질문은 예비 조사 시 더 유용.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생각지 못한 의견을 얻을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은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1번. 18번 개방형 질문 장점을 잘 설명한 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표준화되어 있고 비교가 용이하다. 개방형 질문이 아니죠. 이건 폐쇄다. 폐쇄. 분석이 용이하다. 코딩이 용이하다. 뭐죠? 폐쇄.
3번 응답 범주의 수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방형 특징. 민감한 주제가 보다 적합하다. 적합하는 것은 폐쇄다. 답은 3번. 19번 폐쇄형 질문과 비교한 개방형 질문 계속 나오죠. 개방형 질문. 틀린 것은 자료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 맞죠. 계속했습니다. 2번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민감한 질문일수록 폐쇄가 더 유리. 그죠? 틀리죠. 3번 연구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유용. 4번 응답자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줌으로써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느낌. 맞죠? 20번 다음 제시된 설문지 질문 유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귀하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이다. 자기 의견을 게시하는 거죠. 아닌 것입니다. 탐색적 연구 적합 맞죠? 사전 지식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 개방형이. 응답자에게 창의적인 자기 표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응답자의 업무 능력에 관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개방형 질문이 어려울 수 있죠. 대답하는 응답자는 관계가 있다. 4번. 21번 여러 질문 문항들이 동일한 응답 범주를 갖고 있을 경우 사용하는 질문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행렬식. 우리가 페이지에 기본서 보면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렬식 질문. 여가 질문은 특정 조건에 맞는 응답자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겹치기는 서로 중복, 깔때기는 좁혀가면서 점점 좁혀간다. 그죠? 점점 좁혀가면서 질문하는 거. 답은 2번. 이번엔 폐쇄형 질문 나오죠. 폐쇄형 질문. 22번 질문지를 설계할 때 폐쇄형 질문으로 할 때 장점이죠. 장점 뭐죠? 계속 얘기했죠. 코딩이 분석이 유리하다. 코딩. 그러면 수집된 자료의 수량적 분석이 용이하다. 장점이다. 2번. 23번 다음 중 폐쇄형 질문의 단점과 단점입니다. 이번엔 거리가 먼 것은 응답이 끝난 후 코딩이나 편집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개방형이다. 개방형. 답은 1번 바로 나오죠? 응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 폐쇄형 단점. 응답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기록해낼 수 없다. 다른 내용의 응답이라도 미리 제시된 응답 항목이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응답을 잘못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 다 맞죠? 1번. 24번 폐쇄형 질문 방식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입 부담을 경감시킨다. 맞죠? 자료 처리가 빠르죠. 응답에 편중이 생기지 않는다. 편중이 생긴다. 응답률이 높다. 폐쇄형이니까 당연히 높죠. 3번. 25번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 작성 원칙으로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작성 원칙. 범주의 수가 폐쇄형은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은 거죠. 2번 관련된 현상 중 중요한 것만 범주로 제시된다. 당연히 이거는 폐쇄형 응답 범주 작성 원칙이 아니죠. 중요한 것만 하면 안 됩니다. 3번 제시된 범주들 사이에 약간의 중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제시된 응답 범주는 가능한 응답 내용을 모두 포함.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우리 폐쇄형은 특징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 범주가 서로 배타적이어야 된다. 상호 배타성을 가져야 된다. 중요. 그 다음에 포괄성을 가져야 된다. 중요. 요거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상호 베타 포괄성.
명료하고 간결, 동일한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상호 배타성, 포괄성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십니다. 26번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는 당신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보기가 많이 나왔죠? 이런 거는 뭐다? 다지선다형이다. 17번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회수율 거리가 먼 것은 폐쇄형 질문의 수를 가능한 줄인다. 아니죠.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대답을 체크를 더 잘합니다. 개방형이 많으면 오히려 회수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먼 것은 일단 1번 독촉 편지를 보내거나 독촉 전화를 한다. 맞죠? 개인 신상에 민감한 질문들을 가능한 줄인다. 거표지의 설문 내용 중요성 부각 응답자가 인식하게 한다. 맞습니다. 1번 28번 다음 중 특정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예비조사에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질문은 뭐죠?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계속 그전에도 문제 나왔습니다. 29번 특정 지점에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조사 방법은 뭐다? 이건 특정 지점이니까 우리가 횡단조사죠. 횡촉조사. 코호트는 벌써 종단이죠. 패널도 종단. 서베이가 맞습니다. 추세 종단. 답은 3번 우리가 얘기했죠. 횡단, 종단, 특정 시점, 일정 기간, 특정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측정하는 거죠. 종단은 특정 시점이다, 일정 시점이다 그러면 횡단. 답은 3번. 30번 정당 공천 시 공천에 앞서 누가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뭡니까? 단일 사례? 아니죠. 실험을 한다? 아니죠. 설문조사? 맞죠. 설문조사. 비계량조사?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 좋죠. 전화 여론. 표본조사나 설문조사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 서베이다. 31번 서베이 조사의 일반적인 특징, 서베이 조사, 설문조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서베이 설문조사. 센서스는 대표적인 서베이 방법 중 하나이다. 센서스는 아니다. 표본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3번 인과관계 분석보다는 예측과 기술. 맞죠? 대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등이 있다. 설문조사 종류죠. 답은 2번. 32번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전화기에서 손이 나오지 않는다. 답은 1번. 33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비해 면접 설문조사죠.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입니다. 아닌 것은 답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장점. 무응답 항목을 최소화. 설문조사니까 면접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화 되죠. 조사 1인당 비용이 어떻게 된다? 저렴하지 않다. 틀린 거. 개방형 질문율이 맞죠? 답은 3번. 34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비교한 또 면접 설문조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자료 입력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응답의 결측지를 아까 또 나왔죠.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면접 개방형 1차 직접 조사 맞죠? 2번 조사 1인당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이 좋다. 2번 설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보다 비용이 적게 들죠? 시간이 덜 걸린다. 2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면접 설문조사보다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 데 유리. 맞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않죠.
기존에 나와 있는 틀에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다. 면접 설문조사에서 면접원이 질문에 대한 답 외에도 중요한 관찰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답은 3번. 36번 서베이에서 우편설문법과 비교한 대인면접법 특성으로 틀린 것은 대인면접법 비언어적 행위 관찰 대리응답의 가능성이 당연히 낮고 설문과정의 유연성이 상당히 높고 응답 환경을 구조하기 쉽다. 오히려 답은 4번. 37번 우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편조사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하기 쉽다. 우편조사이기 때문에 1번이죠. 접근하기 편리하고 광범위한 지역 걸쳐 조사 가능. 응답자 자신이 직접 응답했는지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그죠? 우편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회수율이 낮죠. 당연히 서면 또는 전화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38번 다음 중 우편조사 특징 거리가 먼 것은 최소의 경비와 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 하면 우편조사다. 다른 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높지 않다. 면접조사에 비해 응답자에게 익명성에 관한 확신을 부여 개인차적으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맞죠? 다음 2번. 39번 우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편조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조사 비용을 줄인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을 우편으로 보내서 조사할 수 있다. 응답자에게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다가 아니다. 시간이 걸리죠. 40번 다음 중 정치 지도자나 대기업 경영자 등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구할 수 있으나 명단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우편으로 조사할 수 있다. 41번 우편 조사 시 취지문이나 질문지 표지죠.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않아도 되는 사항. 조사기간 반드시 필요, 목적 필요, 비밀유지 필요, 분석 방법은 필요하지 않다. 42번 우편조사의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주요 요인이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기부여해야 됩니다. 응답자의 지역적 범위, 요거는 동기, 응답률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질문의 양식이나 우송 방법, 당연히 편리하면 더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연구 주관의 지원 단체의 성격 맞습니다. 답은 2번. 43번 우편조사의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대상자의 범위가 극히 제한된 뭐라고 나왔죠?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된 동질 집단의 경우 회수율이 낮습니다. 낮다. 키워드죠. 대상자의 범위가 극히 제한된 동질 집단의 경우입니다. 회수율은 낮다. 질문의 양식이나 우송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맞죠? 동기부여 중요, 지원, 연구, 기관, 주관 기관과 지원단체 성격 중요. 다음은 1번. 44번 우편조사의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와 거리가 뭐 계속 나오죠. 똑같은 거. 응답 집단의 동지성 당연히 맞죠? 지역적 범위 아니다. 질문제 양식 우송방법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요. 지원단체 성격. 답은 2번. 45번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 시 조사 속도가 빠르고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질문의 내용이 어렵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률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 자료 수집 방법은 전화죠. 전화는 속도가 빠르지만 계속 전화기를 들고 질문을 하면 갑자기 뚜뚜뚜뚜 끊습니다. 그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6번 피조사자와 개인별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조사의 타당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조사. 피조사자와 개인별 차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기 쉬운 조사가 집단이죠. 집단을 할 때는 우리 개인별 차이를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조사 타당도가 낮아지는 가능성이 있는 조사입니다. 집단이다. 47번 전화조사가 가장 적합한 경우는 전화조사 2번이죠. 어떤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가 딱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딱 좋다. 답은 2번. 48번 전화조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신속하다, 면접자에 대해 감독이 용이하다, 광범위한 지역의 조사가 가능하다. 전화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화조사나 이런 무슨 뭐 대표성 확보하기 쉽다 이런 건 당연히 틀린 말. 쉽지가 않죠. 대표성 확보가. 단점이죠. 49번 전화조사의 장점 거리가 먼 것은 비용을 줄인다, 높은 응답률을 보장할 수 있다. 바로 전화하니까. 그렇죠? 응답자 추출, 질문, 응답 등이 자동 처리될 수 있다.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파악이 용이하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4번 50번 다음 중 투표와 관련된 정치 여론조사 신속하게 실시해야 할 경우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 전화 여론조사다. 그죠? 2번 다음의 열관 속성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비용이 저렴, 조사 기간이 짧다. 여기서 봤더니 그림이나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면 뭐죠? 벌써 온라인 조사다. 다음 4번 52번 온라인 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자우편 맞죠? 웹조사 맞죠? 데이터베이스 조사는 기존에 국한된 DB를 활용하죠? 아니다. 답은 3번. 다운로드 조사 맞죠? 53번 온라인 조사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응답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 익명성 보장, 어렵다. 그죠? 특징이죠. 온라인 조사 특징. 현장 조사에 비해서 경비를 절감, 뭐 대표성 나오면 또 틀리죠. 대표성이 확보가 용이하다. 답은 4번. 54번 인터넷 설문조사 특징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설문 응답이 편리하죠. 표본수가 많아지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인터넷 설문은 그렇지 않죠. 그게 장점 아닌 인터넷 설문조사의 장점, 표본수가 많아져도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빨리 회수, 온라인, 인터넷, 인터뷰 비용 없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맞죠? 특징이죠. 인터넷 설문조사의 특징. 2번 55번 온라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방문 조사나 특정 웹사이트를 우연히 찾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죠. 하여튼 대표성 뭐 나오고 말 나오면 틀릴 확률이 되게 많죠. 아무래도. 답은 1번 56번 온라인 사회조사입니다. 틀린 것은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늦어질 경우 독촉 메일과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죠? 응답의 신문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응답자 적격성은 문제 발생할 수 있다. 3번 온라인 사회조사는 전자우편조사, 전자설문조사 등이 포함되죠. 당연히 표본 편중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 57번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장점이죠. 거리가 먼 것은 신속하죠. 저렴합니다. 편향을 통제할 수 있다. 면접은 하는 거 아니니까. 4번 조사 모집단 규정의 명확성. 여기에 틀린 거죠. 명확하지가 않죠. 우리가 온라인 조사 자체가. 58번 인터넷 서베이 조사입니다. 인터넷 설문조사 서베이 조사 틀린 것은 실시간 리포팅 맞죠? 개인화된 질문과 자료 제공이 용이하다. 설문 응답과 동시에 코딩이 가능. 응답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온라인이기 때문에. 답은 4번. 59번 어떤 학생 생활 지도 연구소에서는 해마다 신입생에 대한 인성검사를 실시
이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조사 양식은 뭐죠? 자기 기입식 집단 설문조사다. 그죠? 답은 3번. 60번 집단조사입니다. 집단조사의 특징. 거리가 먼 것은 집단조사는 집단에 속한 조직을 연구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뭐만 사용할 수 있다. 한정해서 하는 것은 틀릴 질문이 확률이 많다. 일단 1번 집단으로 조사되므로 주변 사람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집단으로. 당연히 일반적으로 집단 조사를 승인된 조직체나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응답 맞죠? 집단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적절한 협조가 있으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조사 맞습니다. 답은 1번. 61번 집단 면접 형태의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조사가 간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 맞죠? 2번 조사 조건을 표본화하여 응답 조건이 당연히 동등해질 수 있는 거죠. 표본화하면 조사 조건을. 3번 응답자의 통제가 용이합니까? 당연히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타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번 응답자들과 동시에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어 질문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집단 면접 형태의 설문조사입니다. 답은 3번. 62번 참여 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참여 관찰이 나옵니다.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연구자는 상황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 참여 관찰하는 겁니다. 맞죠?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대규모 모집단에 대한 기술이 쉽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질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대규모, 소규모. 답은 2번.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현실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관찰, 맞죠? 독립 변수를 조작하는 현장 실험과는 다르며 자연 상태에서 연구 대상을 관찰해 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답은 2번. 63번 어느 제조업 공장에 근무하는 현장 사원들과 관계자들 간에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죠.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참여한 거죠. 참여 관찰인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장점입니다. 현장 조사 아닌 것은 유연성이 있죠. 당연히 현장 조사. 가설 도출이 가능한 인과적 연구 맞습니다. 조사 결과가 높은 일반화 가능성. 일반화 또 나오면은 일단 틀리죠. 현장 조사, 직접 조사,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별 변경 가능. 답은 3번. 64번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시 지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오류 감소입니다. 지각 과정에서 관찰을 통한 보다 큰 단위의 관찰을 한다. 맞습니다. 큰 단위 관찰. 객관적인 당연히 관찰 도구 사용해죠. 오류를 감소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관찰 도구 사용하면 안 된다. 관찰 기간을 재수인한 길게 잡으면 안 된다. 짧게. 3번 가능한 관찰 단위를 명세화 맞죠? 답은 3번. 65번 자료 수집 방법 중 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찰입니다. 사회적 맥락이나 상호작용 연구 적절 피조사사가 느끼지 못하는 행위까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죠. 관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활용 당연하죠.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 없는 대상자에게 활용될 수 있죠. 관찰은 답은 4번. 66번 관찰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연구 대상 행위에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까지 포착 맞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3번 객관적 사실의 치중 피관찰자의 철학 세계관은 배제한다. 특징이 아닙니다. 관찰은. 관찰 방법은 연구 대상 철학이나 세계관 등을 반영될 수 있다. 답은 3번이죠. 4번 다른 연구와 비교를 통해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67번 관찰법의 장점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관찰 현장에서 즉시 포착할 수 있다. 맞죠? 관찰 결과 해석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죠. 우리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2번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할 경우에 효과적이죠. 관찰 행위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나 동물이 조사 대상의 경우가 유용. 맞죠? 답은 2번. 68번 관찰 조사 방법의 장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비언어적 자료 수집. 맞죠? 장기적인 연구조사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관찰이니까 환경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3번 자연스러운 연구 환경의 확보가 용이. 맞죠? 69번 관찰 자료 수집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장점 주관적 개입 방지가 되지 않습니다. 장점이 아니죠. 단점 2번 즉각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장점 비언어적 자료 수집 가능하죠.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그죠? 종단 질적 자료 일정 기간 조사하는 거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다음 1번 70번 다음 중 관찰의 단점이죠.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 경우 조사 반응성으로 인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맞죠? 관찰하고 있으니까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적용이 오히려 쉽다. 연구 대상의 특성상 관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자료 처리가 어렵다. 맞습니다. 답은 2번. 71번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죠? 직접과 간접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 여부, 일치 여부.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본서 페이지 99페이지, 99페이지 관찰 방법의 유형에 나와 있습니다. 관찰 방법의 유형. 72번 관찰 대상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지 여부에 대한 여부, 그죠? 아는지에 대한 여부. 관찰 기법을 분류한 것은 뭐죠? 아는지 여부죠.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그래서 답은 3번. 73번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 시기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관찰 기법을 분류한 것은 똑같죠? 답은 뭐다? 직접이냐 간접이냐. 아까 또 여기도 나왔죠. 당연히. 답은 1번. 74번 관찰 기법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답자에게 자신이 관찰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관찰하는 것이 공개된 관찰이다. 맞죠? 2번 관찰할 내용이 미리 명확히 결정되어 준비된 표준 양식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체계적이다. 체계적. 명확히 결정되어 있고 준비된 표준 양식은 체계적이다. 3번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PC방을 방문하여 이용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뭐죠? 직접 관찰이다. 맞죠? 4번 컴퓨터 브랜드 선호 조사를 위해 판매 매장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 뭡니까 이거는? 판매 매장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자연적입니까? 인위적입니까?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은 아니다. 인위적이다. 답은 4번. 75번 관찰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관찰조사의 장점 아닌 것. 현재의 상태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 맞죠? 자기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 가능. 관찰이니까 피조사의 태도에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하죠. 4번 조사자가 직접 관찰하게 되므로 관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인다. 주관적인 우리가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타당성은 높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신뢰성에는 높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은 아니다. 답은 4번. 76번 관찰의 세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실제인지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상황인지 기준으로 자연적 관찰, 인위적 관찰. 맞죠? 2번 피관찰자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되는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비공개냐, 공개냐. 맞죠? 3번 표준 관찰 기록 양식의 사전 결정 등 체계화 정도 따라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맞죠? 체계화의 정도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4번 관찰에 사용되는 도구에 따라 도구죠? 도구 직접, 간접, 아니다. 우리 도는 뭐다? 인간의 직접적이냐, 기계적 관찰이냐 나눠지는 거죠. 이것도 계속 중요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것도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실제 상황인지, 인위적인 상황인지, 자연적이다, 인위적이다. 관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공개냐, 비공개냐. 관찰되는 도구에 따라 우리가 인간의 기계적 관찰이냐, 그것들 계속 나왔죠.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7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를 통한 관찰 도구는 이걸 보다 엉뚱한 자극을 주면 관찰자의 눈동자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동공의 크기 변화를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퓨필러미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3번 78번 다음 중 관찰자에게 필요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관찰자입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관찰자는 연구하는 집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틀린 말 확률이 많다. 당연히 되는 거죠. 주관성을 배제해야 되죠. 객관성을 유지. 관찰자는 집단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같이 동화돼서 막 우리 해롱해롱하면 정확한 자료를 측정할 수 없다. 답은 2번. 79번 관찰자의 유형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완전 참여자죠. 완전 참여자는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완전히 참여하니까 그죠?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구자가 완전 참여자일 때는 연구 대상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완전 참여자인데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대상에 연구자가 들어가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3번 완전 관찰자의 관찰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이 될 수 있다. 맞죠? 완전 관찰자는 완전 참여자보다 연구 대상을 충분히 이해할 가능성이 낮다. 그죠? 관찰하니까. 참여보다는. 참여가 더 충분히 이해할 확률이 많다. 그죠? 틀린 것은 2번. 그죠? 4번. 당연히. 80번 참여 관찰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찰자 유형이죠. 그럴 때는 뭐다? 완전 참여자죠. 답은 2번. 81번 다음 중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연구 대상이죠. 완전 관찰만 하는 거 관찰자다. 참여자라서 관찰자, 완전 참여자. 완전 관찰만 하는 거 1번. 82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조사원과 응답자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 과정에서 조사원이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이걸 보다 대인면접법이다. 대인면접법. 83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료 수집 방법 응답률이 비교적 높다. 질문 내용에 대한 면접자와 응답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보다 신뢰성이 있다. 그죠? 면접자와 응답자 그 주변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연히 면접이다. 면접. 84번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보다 똑같이 면접이다. 85번 면접조사에서 가장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면접조사입니다. 면접조사. 면접 시 조사자는 질문뿐
질문뿐 아니라 관찰할 수 있죠. 같은 조건 하에서 우편 설문에 비하여 높은 응답률 맞죠? 3번 여러 명의 면접원을 고용하여 조사할 때는 이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맞죠? 4번 가구소득, 가정폭력이나 경향 등 성적 경향이죠. 성적 경향 등 민감한 사안의 조사 시 유용하지 않습니다. 꺼리게 되죠. 답은 4번. 86번 면접법의 장점. 면접법입니다. 관찰 병행 맞죠? 신축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죠. 질문 순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면접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익명성이 높지 않죠. 면접인데 앞에다 가로막을 막고 면접할 리가 없으니까요. 답은 4번. 87번 우편조사와 비교했을 때 면접조사가 가지는 장점 아닌 것은 응답률이 높죠. 응답자에게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없다. 면접이니까 당연히 아니죠. 답은 2번. 88번 대인 면접조사 특성으로 오른 것은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수록 구조화된 대인 면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죠? 2번 대인 면접조사는 우편 설문조사에 비해 질문 과정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맞습니다. 답은 2번. 89번 다음 중 표준화 면접이죠. 표준화 면접 사용이 가장 적합한 경우 새로운 사실을 발견. 2번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고자 할 때 표준화 면접이 가장 적합하다. 2번. 90번 비표준화 면접에 비해 표준화 면접이죠. 또 표준화 면접, 체계적인 면접 장점이 아닌 것은 새로운 사실 아이디어의 발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다? 비표준화죠. 비표준화. 1번 면접 결과 계량화가 용이하다. 반복적 연구 신뢰도가 높다. 맞죠다. 답은 1번. 91번 다음 중 표준화 면접의 장점 거리가 먼 것은 신뢰도가 높죠. 당연히 타당도가 높지 않겠죠. 면접 결과의 수치화 용이 맞죠. 정보 비교가 용이 당연히 맞습니다. 2번. 92번 다음 중 면접원의 자율성이 가장 적다. 자율성이 가장 적은 것은 뭐다? 구조화되어 있는 것은 체계적인 것은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93번 표준화된 면접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표준화된 면접조사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자와의 상호작용이 유쾌하며 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느끼도록 해야 된다. 맞죠? 2번 응답자로 하여금 그 조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 응답자에게 연구의 가치와 생각을 알려준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답은 3번. 구조와 비구조화 면접이죠. 비구조화 비표준화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호화가 어렵다. 당연히 좀 어렵죠. 표준화보다 심층적인 질문이 가능하다. 미개척 분야 개발에 적합하다. 맞죠? 리얼 면접자의 편의가 기입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죠. 많다. 틀렸죠? 기억니은 디귿. 답은 3번. 95번 비표준화 면접이죠. 비표준화 면접 장점입니다. 첫째진 것은 융통성이 있다. 맞죠? 비구조화 면접 결과 신뢰도가 높지 않죠. 땡. 면접 결과 자료의 수량화 통계 처리가 용이한 거는 표준화다. 땡. 리얼 표준화 면접에서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얼 2번. 96번 광범위한 개인의 감정이나 생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할 경우 많이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개인의 감정과 생활 경험 임상 면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97번 집중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죠. 집중 면접, 면접자의 통제하에 제한된 주제를 토론한다. 적합하지 않죠? 사전에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주로 집단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집중 면접이기 때문에 집단 경험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적합하지 않죠? 특정한 가설을 개발하기 위해 효율적 이용. 답은 4번. 98번 면접조사에서 면접 과정의 관리죠. 면접 과정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면접 지침을 작성하죠. 면접 지침을 작성하여 응답자들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응답자가 아니라 면접원에게 배포해야 되죠. 2번 면접 기간 동안에도 면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맞죠? 면접원 교육 과정에서 예외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언급해야 되죠. 예외적인 사항. 면접원에 대한 사전 교육은 면접에 의한 평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작게 할 수 있다. 답은 2번. 99번 면접 조사 시 질문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문의 문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물어야 되죠. 맞습니다. 질문지에 있는 말 그대로 질문 맞고 3번 조사 대상자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대답을 유도한다. 절대 유도하면 안 됩니다. 답은 3번. 비공식적인 분위기 편안한 자세로 대답 맞죠? 100번 면접조사에서 조사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 조사자입니다. 조사자. 질문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 형성. 개방형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해석하고 요약하여 기록해야 된다. 응답 내역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요약도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답은 3번. 101번 면접을 시행하는 면접원의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응답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소요시간 체크, 라포 형성 능력 당연히 봐야 되겠죠. 무응답 무한항의 편집 능력을 보면 면접원 때려친다. 안 합니다. 답은 4번. 102번 면접조사에서 면접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은 피면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 면접 내용을 수정한다. 큰일 나죠? 선정된 피면접자가 부재중일 때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또 나갑니다. 3번 피면접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간단한 부연 설명 맞죠? 2회 이상 방문하여 대상자가 만나지 못할 경우 전화조사로 대처한다. 다시 재방문해서 날짜를 정해서 재방문해야 된다. 103번 다음 중 면접원의 준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면접원 단정한 용모 맞죠? 질문을 문자 그대로 전달, 응답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응답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부가 질문은 자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부가 질문을 하여 명확하게 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 104번 면접원이 자유응답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죠. 거리가 먼 것은 면접조사를 진행한 이후 조심해야 됩니다. 이후 아닙니다. 중간에 바로바로 적어야 되는 거죠. 이후에 최종 응답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응답자가 사용한 어휘를 그대로 질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에 포함. 같은 응답이 반복되더라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 맞죠? 답은 1번. 105번 응답자에게 면접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기부여죠. 면접자를 돕고 싶은 이타적인 충동. 아무래도 그렇죠.
물질적 보상과 같은 혜택에 대한 기대. 맞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오해가 자기 방어 욕구, 이런 건 아니다. 자기 의견이나 식견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 면접자에게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답은 3번. 106번 면접조사에서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지도원의 면접지도 맞죠? 지도원의 완성된 질문지 심사, 조사 항목별 부호와 작업, 검토, 이런 거는 면접원하고 상관없죠. 답은 3번. 107번 면접조사의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자가 응답자와 인간적인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다 우리가 라포다. 108번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할 때 추가 질문을 통해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면접조사 상위 기술이 보다 우리가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프로빙. 109번 프로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방향을 지시하는 기법이다. 맞죠? 답변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하는 절차로 활용된다. 그런 건 아니다. 4번 일종의 폐쇄식 질문에 답을 하고 이에 관련한 의문을 탐색하는 보조 방법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 110번 면접 중에 비면접자가 너무 짧은 응답만을 하였다. 이 상황에서 면접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빙의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간단한 찬성적 응답을 한다. 맞죠? 2번 물끄러미 상대방을 응시.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한다. 대답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죠. 4번 다른 대답은 어떻겠냐고 예를 들어 물어본다. 요거는 좀 적절하지 않죠. 기법으로. 답은 4번. 111번 면접조사 시 어려운 질문 항목에 부딪히게 되면 가능한 응답에서 비롯된 심리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 어떤 질문 항목이든 여러 개의 응답이 제시되어 있다면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응답을 주로 올바른 응답으로 기재하는 것은 어떤 효과다? 1차 정보 효과다. 이걸 1차.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을 주로 올바른 응답으로 기재하는 것은 1차 정보 효과. 자, 우리가 이거는 기본서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차 정보 효과다. 다음은 2번. 112번 다음 중 심층 규명 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보다 비구조화죠. 비구조화 면접조사다. 113번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그 대상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효과다.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후광 효과다 합니다. 후광 효과. 다음은 1번. 114번 면접 조사 시 비교적 인지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면접자의 생각이나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거죠. 응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다 우리가 동조한다 그런 겁니다. 동조 효과다. 114번에 3번. 1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응답자가 직접 말할 수 없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대신 가상의 상황으로 응답자를 자극하죠. 그러면서 진실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보다 이거를 우리가 투사법이라 합니다. 투사법. 116번 다음 자료 수집 방법 중 조사자가 미완성의 문장을 제시하면 응답자가 이 문장을 완성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문장 완성 검사로 이거는 투사법에 들어갑니다. 답은 1번. 117번 의사소통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에서 비체계적
비공개적 의사소통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비체계적, 비공개적 의사, 이걸 우리가 역할행동법이다. 그럽니다. 역할행동법. 118번 실제로 전혀 투표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이 특정 후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몇 퍼센트를 막 달리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특정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하는 경우를 뭐다 우리는 이거를 악대 마차 효과다. 악대 마차 효과, 선전 편승 효과다. 그걸 요거는 나올 확률이 좀 많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실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거. 다음은 1번 수고하셨습니다.